그 이제 화라는 것이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이고 이제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는 그런 심리 상태를 총칭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좀 이 화라는 것을, 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화라고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 화가 이거는 분명히 이제 어떤 화라는 심리 상태인데, 스스로는 이게 화라고 아니라고 이제 오해하거나 착각하기 쉬운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특히나 이제 화를 일으키면서도 자기가 그것이 화라는 걸 잘 모르는 거에 대표적인 게, 그게 이제 정당함으로 포장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보통 그걸 사람들이 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또는 사회적인 불의를 받다거나 또 뭔가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태, 사회적인 불이나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걸 개선하고 그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걸 싫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만약에 그 상황에 대처를 하게 되면, 이게 첫째는 이 화라는 마음 상태 자체가 우리 마음의 균형을 깬단 말이에요.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일단 마음이 확 이렇게 휘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합리적으로나 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내 마음이 이렇게 확 휘저어졌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대가 나를 이제 화나게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같이 화를 내면서 그 대처를 하게 되면 나도 똑같이 화로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거친 말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이 해결되는다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간다거나 자기 의도하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보통 더 위험해지는 게 두려움 때문에, 그 산에서 길을 잃고 이러면 이제 두려움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막 길 찾겠다고 막 이렇게 헤매다가 오히려 더 위험한 곳에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거나 이럴 위험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침착해야 됩니다. 침착하고 가만히 이제 기다려서 좀 정신이 이렇게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됐을 때, 또 그럴 때 뭔가 판단을 하면 위험 부담이 적은데, 일단 화가 나서 이렇게 화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 상태에서 뭔가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일단 좋은 판단이 나올 수가 없고, 또 그럴 때 뭔가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분명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화라는 마음 상태는 지금보다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 화를 멈추고 나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뭐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화를 안 내면은 남이 나를 우습게 본다. 또 화를 안 내면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를 내고 대처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벌써 화가 화를 부르고 또 그 반대에서 또 다시 화가, 이러다 보면 문제가 더 꼬이고 자기는 이걸 해결하려고 덤벼들었지만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지고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해결하지 말고 무조건 외면하고 피하고 도망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단은 자기 마음이 좀 이렇게 평온하고 안정됐을 때 판단을 해야 좋은 판단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때 대처를 해야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이제 너무 그 감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 상황을 해결하는 쪽이 아니라 이게 자꾸 문제가 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황을 무조건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마음을 안정시키는 걸 먼저 한 다음에 후 대처를 하는 것이 좀 더 문제를 지혜롭게 푸는 방법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제 이런 원한을 원한으로 푸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노를 분노로서 풀면은 그 문제가 점점 이렇게 복잡해지고 더 커져 나가지 이게 또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차분하게 한 상태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지혜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당하게 뭔가 정당하게 이거는 저 사람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봐도 잘못했고 이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자기 마음에 있는 분노나 화는 가라앉힌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일단 그 정당한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화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일단 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의 균형을 깨기 때문에 그것도 화라고 이해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화는 화인 줄 알고 그 화를 가라앉힌 상태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오히려 잘 개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점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약간 헷갈리기 쉬운 거는 우리가 보통 공감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상대가 이제 괴로움을 느낄 때 그 괴로움을 같이 겪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상대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상대가 이제 힘들어하면 같이 그 괴로움을 같이 경험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공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 같은 경우에 괴로움을 부처님 당신이 이렇게 같이 슬퍼한다거나 당신 마음일에 동요가 일어난다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그 공감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슬퍼하고 나도 같이 마음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슬픔도 일종의 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마음이 같이 슬퍼하면서 내 마음이 동요되면 같이 슬퍼해주고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거나 그러기가 힘들고 또 나도 같이 그 화에 전염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그것도 일종의 화의 한 형태라는 걸 이해를 하고 마음의 평온함이나 평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정당한 화라는 것도 역시 어찌 됐든 간에 그게 정당함이든 그 사람이 잘못해서 하는 거든 그것은 화의 한 형태라는 걸 일단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내가 남에게 공감해 준다고 해서 나도 같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화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 대처를 해야 지혜롭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화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